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도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고요.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팀 페리스가 썼고요. 워낙 유명합니다. 세계 최고들은 1등이 아니다. 그들은 1등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다.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했지만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 사람들의 61가지의 성공 비밀이 있습니다. 책의 강점을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수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 책 읽고 있는 거는 셰릴 샌드버그의 리닌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굉장히 못 외워요. 이름을 못 외우고 제가 교육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학생 이름이 안 외워져요. 아이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못 외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점점 더 나이가 드니까 못 외워요. 그러나 뭐 열심히 또 해야죠.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제가 또 테드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 셰릴 샌드버그가 테드 강연을 해요. 근데 그걸 한번 설치를 해서 테드 걸 봤어요. 매일 제가 2개씩 테드를 보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먼저 한번 리뷰가 된 것 같고 읽고 있는 도중인데 그 작가를 알게 되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그쵸? 페이스북하고 구글에서 계속해서 이제 임원직을 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이고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제가 리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테드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테드의 강점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최근에 종이 신문을 끊었어요. 한 15년 정도 신문을 보다가 최근에 끊었는데 정말 읽을 게 없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스크랩도 하고 갖다 노트에 붙이는 때도 있고 아니면 파일에다가 모아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아져서 쇼핑백에다 이렇게 다 쌓아놨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스크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제신문까지 2개를 읽었는데 뭐 하나 내 거화 시킬 수가 없어요. 한 30분 이상을 읽어요. 최하가 30분이 진짜 빨리 넘길 때가 20분인 거고 근데 뭘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데 자꾸 얻을 수가 없이 그 30분 40분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덮었어요. 힘들게 끊었고요. 신랑이 왜 끊냐 그러더라고요. 계속 봐라라고 하는데 그걸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도 많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편향된 지식들도 신문에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업데이트된 학문이나 기술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것을 바로 최고의 우수한 연사들에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놓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드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테드를 함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는 것 제일 1번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때는 감히 주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은 몇 년이 아니라 10년씩 연구해온 연구가들 아니면 정말 빨라야 한 3, 4년 안에 본인의 어떤 그 결과물을 갖고 그 무대에 서거든요. 그걸 안다는 건 그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1번 이유는 그렇고 2번째는 뭐냐면 1번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제가 만약 데일리로 업데이트된 뉴스를 얻는다 해서 뭔가 통합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나만의 어떤 통찰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거에서 많은 걸 얻어내고 통합시키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과거부터 미래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해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설을 듣는 거는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머리를 탁 때려요. 그래서 멍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팩트 수준이 상당히 그 데일리를 받는 뉴스와는 다르다는 거가 있고 2번째는 영어 공부예요.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의사소통 수준이 아니라 그 훌륭한 학문들을 많이 자기 거화 시키려면 당연히 영어는 돼야 되죠. 리딩도 돼야 되고.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쭉 해오면서 느낀 건
옛날에는 읽어야 되는 거와 말을 중요시했어요. 스피킹하고 리딩이 먼저 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쭉 영어를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단어만을 말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의견에서 한 단어만 말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이 좀 잘못돼 있어서 막 뭔가 풀 센텐스로 막 멋지게 막 말을 말해야 된다,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진짜 창피할 정도로 많아요. 정말 많은데 부끄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그 한 단어만 말하면 되는데, 그 듣기를 못하는 바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 테드가 바로 이 듣는 거가 되는 거죠. 연설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2번은 들어요. 2번은 듣고, 첫 번째 제가 거의 많이 이해가 됐다, 내용이 쉽다 그러면은 한 번만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정확히 듣는 게 중요한 것.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듣는 내용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학문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사회 현상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뭐 인종 문제라든가 뭐 되게 많아요. 어떤 범죄적인 어떤 이런 사회 문제들도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폴리스 오피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20년을 일한 평범한 폴리스 오피서 여자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듣기가 느는데, 듣는 방법이 상당히, 테드도 영어라서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연구한 게, 무리하게 듣지 말자.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들으면 보통 15분 안쪽이에요. 길어야 20분 쪽인데, 최근 강연 순으로 쭉 듣거든요. 쭉 듣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들을 때는 쉬운 거고 2번 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은 듣지 않아요. 영어 자막 없이. 그다음 3번째는, 그때는 자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위에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면 자막을,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는 영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딩이 동시에 늘어요. 아까 못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만약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들은 문장이 앞에 낫이 있고 뒤에 본 문장에는 낫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문장을 받아들여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해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그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멈춰요. 그 문장이 좀 길거나 이해가 안 되면 스탑을 하세요, 영상을. 그러면 그 자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해석을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 쉐릴 것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 85%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2번 듣고 3번째 자막으로 들으니까 그때는 한 95%. 솔직히 지금 저도 다는 이해 못해요, 완벽하게는. 근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느 타임에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왜 관중이 웃지? 이게 되게 놀라워요. 관중이 웃는다는 건 뭘까요?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뭐 박수를 친다든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뭘 못 느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너무 속상해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듣는 그런 욕심은 조금 냅니다. 근데 버리셔야 돼요. 그 욕심도 다 이해할 거라는 걸. 그러면 점점 한 70% 이상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난 라이팅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라이팅까지 연습은 좀 못하고는 있는데 반드시 라이팅을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타입으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핑을 치면서. 그래서 그 2가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 자, 그럼 3번째는 뭐냐? 3번째 능력은 뭐냐면, 그 무대에 어떤 연사가 섰다는 건 뭘까요? 오늘 이 책 리뷰를 안 하고 테드 얘기만 하는데, 무대에 섰다는 건 뭐냐면 상당히 우수한 결과물을 갖고 쓴 거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저 사람이 왜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겠죠. 그 듣고 싶게끔 연설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제가 테드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 테드를,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의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베스트 연설들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청중을 빨아들이고 집중시키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근데 그 노하우를 이렇게 딱 집약해 놨어요. 좀 빠르게 읽었었는데 그 책을.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남들을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있든 간에 아니면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셔서 직원이 적어도 상관없죠. 내 의견이 전달이 돼야 그 몇몇 직원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아니 목적은 뭐냐? 남을 설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청중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지가 나와요. 정말 부지기수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환경 문제를 그 전전에는 환경 전문가가 말했을 때는 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12살인가 1살짜리 학생이 나와서 하는데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는 울었어요. 근데 저만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관객들은 더 감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누굴 설득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테드는 정말 추천하고요. 무료예요. 그쵸? 무료인 거고 제가 무료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3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걸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나 듣고 퇴근하시면서 하나 들으면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고요. 아침에 왜 잠 안 깰 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그거 그냥 손으로 핸드폰 클릭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셨다가 계속해서 최근 강연부터 해요.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 강연부터 안 보면 최근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알려드렸고요. 예, 무료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그땐 되게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저는 지금 무언가를 하나 좀 얻으면 되게 더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드 무료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다른 앱들도 되게 많아요. 한글 자막도 있고 하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1시간을 제가 지금 말한 2개를 매일 들어도 제가 말한 방법으로도 하루에 1시간이 약간 오버가 돼요. 그걸 매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유가 있죠. 들으시고 왜냐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영상 있으시면요. 저도 아까 그 영상을 저희 언니, 외국인 언니한테 보내줬거든요. 꼭 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네, 타이탄의 도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13분이 흘렀는데 시작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정보가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이 내용은 이해가시죠?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승리하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하는 5가지 의식이 있대요. 저 요거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첫 번째가요, 뭘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제 수준이 나오나요? 너무 수준이 낮나요? 첫 번째는요, 잠자리를 정리한대요. 걸리는 시간은 3분입니다. 제가 저는 엄마가 잠자리를 늘 정리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좀 하고 나와요. 하고 싶진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걸 보면서 저게 옳은 거구나 생각해서 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의식적으로는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이 잠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어디부터 읽어야지 잘했을까요?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를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에요.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한 것이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거죠.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리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리와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시각적인 깔끔함이래요. 흐트러진 시트를 일일이 정리하지는 않고요. 담요나 이불로 시트 전체를 덮고 주름을 펴주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베개를 담요 아래나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 끝이래요. 3분. 정말 간단하죠.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정리 작업의 효과는 배가 된대요.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지러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온라인 마케터 노아 케이건은 호텔에 묵을 때조차 손수 침대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요거 저도 합니다. 네, 저 제 자랑을 좀 하고 있는데, 흐트러진 거는 왜 호텔은 중앙에 이렇게 좀 있죠? 침대가 정리해야 뭔가 좀 가지런한 느낌이 나요. 침대만 흐트러져 있어도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 나죠.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해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아까 제가 테드를 얘기한 것도 포기할 것 같은 일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시고요.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살다 보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난다. 나는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리법을 벤치마킹하면서 삶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2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둘 다 아침에 하는 일이래요. 첫 번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스토아 철학서를 몇 페이지 읽는데요. 둘째,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언을 붙여놓곤 한다. 읽다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붙이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잇, 저도 포스트잇 전에 보여드렸는데 바로 적어요. 노트에 적을 말이 있고, 저의 그 아이디어 노트가 있거든요. 되게 큰 게 있는데 거기다 적으면 이렇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포스트잇 적어서 컴퓨터 앞이나 냉장고에 붙어요. 전에 얘기했는데 신랑이 보도록 열심히 냉장고에 좀 붙이는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에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와, 너무 괜찮죠?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무례하지? 왜 저 사람은 거만하지? 왜 정직하지 않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도 나를 해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라는, 맞죠? 잠자리 정리는 내가 하면 되니까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는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업에 몇 번 실패했다 그러더라? 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대표가 있는데요. 그 대표가 한 말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까먹었어요. 몇십 번을 망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는 않고 그냥 제 나이 또래 됐을까 싶은데 진짜 몇십 번을 망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대표가 양치질을 철저히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그 인터뷰어도 잘 이해를 못해서,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단어가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그 단어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기본부터 바로 하는 거죠. 양치질 3분 하는 거 있잖아요. 치과 가면 항상 말하는 그 3분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기본부터.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 때, 직장을 다닐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근데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러 갔는데 그분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열심히 양치질을 했거든요. 기본부터 하자.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치질은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생각보다는 큰 위안과 도움이 된대요. 딱 맞아요.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일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왔을 때 그 깔끔하고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대요. 어떠세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딱 내가 힘들게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침대를 봤는데 막 어지러진 침대를 본 것과 내가 아침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그 침대나 나의 오늘 잠자리는 조금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 정리하는 거는요,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으뜸이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책이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잡아내네요. 그리고 이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쓴 이 책이 전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아까 60일가지의 성공 기술들을 나열했다고 했는데 인터뷰를 했죠, 팟캐스트에서.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다 본인이 몸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이 책에.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인 것 같고, 딴 얘기를 하자면 이 팀 페리스의 팟캐스트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리닌이라는 셰릴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강연을 테드에서 찾았고요. 이 책을 읽고 뭐 했을까요? 팟캐스트를 인터넷으로 뒤져서 이분이 어떻게 그 유명한 학자들이나 성공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지를 영어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대학 강연, 우수한 대학에 가서 듣는 것만큼 우수한, 더 우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공부를 시작하면 힘들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해야 될 공부들을 자꾸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점점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다시 직장을 가질 겁니다. 가질 거고 바로 다시 취직을 할지 아니면 저만의 사업을 할지는 지금 두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해진 대로 가야 되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둘 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일하다가 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들면 뭘 먹지? 뭐를 즐기지? 뭐를 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게 하나로 딱 그쪽으로 가버리면 계속 그 일이 연달아 일어나요. 먹는 일을 계속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즐겨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을 바꾸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했지, 저 공부했지, 저 책 했지.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이 한 5권 정도 제 주위에 깔려 있어요. 하나는 학문적인 책을 읽고,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로 어떤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 관련된 책이 또 있고, 그 외에 제 휴식을 위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유명한 소설책인데, 이거는 잠자리에서만 제가 좀 잠깐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아껴두고 있어요. 그 시간은 그거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책이 또 있고, 그러니까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기록을 하고 있는, 컴퓨터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막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공부가 계속 긍정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끌어다가 놔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공부만 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집중하니까 시간은 훌륭히 잘 사용할 수 있고, 쓸데없이 낭비 안 해도 되고, 건강은 또 유지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부가 학문적인 돈과 관련 없는 공부면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셔야 하니까. 그래야 더 성장하거든요. 계속 돈만 쫓을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뭔가를 공부를 시작하면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해야 될 좋은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어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잠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이었고, 아침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명상하라입니다. 명상.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 구글이라든가 어떤 유명 미국의 그 회사에서도 일하다 말고 명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명상 클래스가 굉장히 고가로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다 마감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와서 명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명상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의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리더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현재를 직시하셔야 되고요.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계속해서 자극을 하죠. 막 푹푹 찔러요. 그냥 이거 문제 터졌어요. 저거 터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근데 그거를 다 반응하다 보면 본인이 지쳐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끔 하려면 명상을 해야 되고요. 침착한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죠. 이 태도를 유지하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네요. 그쵸? 보디빌딩 챔피언이자 배우인 아놀드 스왈츠제네거는요. 발표하는 앨범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글리치오 밴드의 저스틴 보레타, 그리고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법학 박사인 아멜리아 분,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 마리아 포포바 등의 세계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이 가장 일관된 패턴을 꼽으라면 단연 명상이다.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명상하는 상상이 좀 잘 되지는 않는데,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아이고야, 이게 침상을 정리하고 명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최고의 중요한 말들이 다 있습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그 언니가 저한테 명상하라고 막 그냥 난리 쳤었는데 말이 맞네요. 그래서 근데 좀 반성이 좀 되는데, 제가 명상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좋아요.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분에서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 예를 들어서 협상, 프레젠테이션, 애인과의 대화, 물음표가 있네요. 전신 근육 강화에 중요한 운동인 데드리프트,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 이런 것들, 아주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대요. 명상이요?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이 되풀이되는 걸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와, 좋습니다.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아시나요? 예.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와, 목격자의 관점에 서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오더를 상사한테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흥분하게 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쵸? 그게 가능한 거고요.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라. 근데 여기서 헤드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앱 중에 최고 유명한 거예요. 앱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된다 그러고요. 카미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비싼 건 아니고요. 연에 몇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몇천 원? 제가 들어갔을 때는 6,600원? 이렇게 냈었던 것 같은데 유명하고요. 영어로 나오지만 이해가 다 가는 그런 영어가 나와요.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명상은요. 생각의 관찰. 이런 표현 어떠세요? 내 생각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아까 좀 찔리다고 했었는데, 명상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번 시작했을 때 최소 7일을 지속해야 된대요. 제가 지금 하다 말다 해가지고 이 책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보다 짧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의사가 항생제를 일주일치를 처방해 주었는데 사흘약만 먹었다라면 큰일 나죠. 염증이 완치되지 않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죠. 똑같대요. 명상도. 아놀드 스왈츠제네거는요,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나는 1년만 부지런히 명상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는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누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처방인데요. 매일매일 해야 되나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1년만 부지런히 하면요, 평생 동안의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래요. 1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래요. 1분 동안.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승리감, 심리적 승리감이 되게 좋대요. 누구냐면요, 그 전에 얘기했던 뭐죠? 제가 또 까먹었는데. 발칙한 성공 법칙 기억하시나요? 그 책의 네이비실의 최우수 지휘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용감한 사람인데 4시 35분에 일어난대요. 네. 네, 일어나서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 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팔굽혀펴기도 좋고요. 잠을 깨기 위한 본인만의 어떤 동작을 1분 동안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차를 마셔라. 2분에서 3분 정도 차를 마셔라. 이거 놀랍죠. 이게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많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는 건 약간 동양의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차를 마셔라. 이 무얼 딱 읽는 순간 저는 이효리의 민박이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보이차를 마셔요. 그쵸? 보이차를 마시는데 그 보이차를 마시는 걸 제가 딱 TV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보이차를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 살죠. 제주도에. 숙성된 보이차를 용정차, 뭐 또 다른 녹차래요. 이런 거를 용정차에 찻잎을 섞어서 유리찻 주전자에 우려내래요. 유리찻 주전자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에 얇게 점인 강황이나 생강 조각을 곁들여도 좋대요. 생강은 또 면역력을 높이죠. 섞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1, 2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이런 말 들으면 다도의 전문가들은 격하게 항의를 하겠죠. 뭐 사실 좀 식혀서 해야 되죠. 85도 정도.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대요. 그냥 15초만 우려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맞는데 맞는 말이지만 아침에 정신도 없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 느긋하게 85도 정도 됐다 하면은 이렇게 차를 마시는 일을 해라. 5번째입니다. 아침 일기를 써라. 5분에서 10분 정도. 아침 일기도 놀라운 아이디어 같아요. 밤에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침에 쓰는 경우가 좀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기를 꼭 써라.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는 법은요,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 오늘의 다짐 뭐 이런 걸 해도 괜찮고요. 밤에 쓰는 거는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오늘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내가 만들었나, 뭐 이런 것들도 쓰면 좋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침에 이들이 하는 5가지 원칙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잠자리를 정리해라. 2번 명상하라. 3번 한 동작을 5에서 10분을 반복하라. 뭐 스트레칭 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차를 마셔라가 4번째입니다. 차, 보이차나 뭐 용정차, 녹차 이런 거. 아침에 일기를 써라. 이렇게 5가지가 아침에 하는 습관입니다.
자,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여기서도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이 책은 제가 꼭 리뷰를 할 거예요. 꼭 할 거고요.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전의 히트작 토이스토리 2를 제작할 때도, 라따뚜이를 만들었을 때도 에드 캐멀과 픽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에드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었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에 초안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대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이거 너무 공감해요. 제 옛날에 그런 자기소개서 특목고 가는 아이들, 특목중 가는 아이들을 좀 도와줬었는데, 처음에 초안하고 마지막은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잘 됐던 입학했던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맞아요. 에드의 말은 울림이 크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작품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면 언제나 그 밑바탕에 되어준 아이디어나 시놉시스, 밑그림의 스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서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까 초안의 거를 수정, 보완, 개선. 식상해지는 그 전개 과정에서 수정, 보완, 개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아이디어를 지워버리고,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때의 처음은 아이디어가 막 탄생했던 때의 처음과는 다르다. 와, 에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의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진보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 놀라운 얘기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초안을 다 지우고요. 다시 그려려고 하는 그 사이의 순간에 존재한대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한 50%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리고 또 그리는 그 사이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하니까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픽사의 전시관을 갔다 왔는데요. DDP에서 했었거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리고 지우고 아이디어를 짜서 그림 자체, 스케치 자체가 엄청납니다. 천재들이란 말이 저는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제가 미용실 가서 잠깐 이제 어떤 부원장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꼭 가보세요 했더니, 그때 이제 스텝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또 갔더니 어땠냐니까 그냥 별로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을 하고 왔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구경을 못할 정도로 밑그림이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 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봤어요. 전 세계를 도는 픽사 전시였고, 일본을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를 들어왔는데, 저는 많은 걸, 지금 이 말이 너무 이해가 가요. 최근에 EBS 했던 그런 영상을 봤는데, 픽사에서 어떻게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이들이 강력하게 토론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었는데, 만약에 어떤 그 그림을 그려오고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먼저 강당 같은 데서 그거를 이제 틀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다시 새로이 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싹 다 내용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초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작품이 나오는 거라 웬만한 애니메이션은 좀 보려고 해요. 그들의 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도예요. 체감으로 느끼는 39도. 덥지만 어떤가요?
예, 짜증만 내고 있을 수가 없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생산적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리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